거기 가면 IYS 시청자 여러분,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오후 2시 176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거기 가면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 또 127번째 나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오늘은 시론이라는 의리사나에서 조선의 풍광을 노래하는 시 두 편과 그곳에서 일어나는 아름답고도 슬픈 사랑 이야기 하나를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먼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한반도 최북단에 한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 백두산 연기봉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동으로 1500리 흘러 동해로 간다. 토문강은 송화강의 상류. 두만강과 발음만 비슷하지만 일제가 알고도 간도 청에 넘겼다. 상류엔 원시름이 나무마다 이르고 뗏목이 강을 채우고 중류는 감입공류, 감자, 귀리, 아마가 자라고 상류엔 수양 많아 충적평야 하중도 많다. 임실은 접에 무적한 사공 가고 없어도 소쩍새는 여전히 밤새워 울고 두만강 푸른 물은 동해로 간다. 백두산 정계미는요, 조선과 청나라가 1712년에 국정선을 정하고 백두산에 세운 비석입니다. 간도지방의 조선인과 청국인 사이에 대립이 많자 조선과 청은 그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1712년에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웠지요. 그 내용은 서위 압록, 동위 토문, 고어 분수령상 이렇게 썼습니다. 서쪽으로는 압록강이고 동쪽으로는 토문강으로 하여 이 분수령에 비를 세운다라고 새겼는데 비문 중 토문을 이 청나라는 두만강으로 얻기 주장하여 하도 깎아서 1880년에 고종 때 분쟁이 일어났죠. 백두산에서 발원하는 강이 세 가지입니다. 송화강, 두만강, 압록강. 근데 송화강의 상류 이름이 토문강입니다. 중국 사람 토문강이라고 하죠. 이 토문과 두만은 발음만 비슷하지 한자음도 다르고 다른 강이 분명하니 청나라의 주장이 억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때 1880년 고종 때 우리 쪽 대표로 나갔던 이중환은 내 머리를 잘 수는 있을지언정 강역은 한치도 축소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죠. 두만강과 토문강 사이의 영토는 동간도 지역이므로 이를 간도 문제라고 합니다. 1909년 우리나라가 국권 빼앗기 1년 전이죠. 의유권을 이미 뺏겼습니다. 일본한테. 이토 후이로면 청과 일본의 간도 협약으로 일본은 이토 히로부 이 사람이 만주의 안봉선 철도 부속권을 차지하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넘겼습니다. 이후부터 중국이 간도 지방을 시료 지배하고 있죠. 원통한 노릇입니다. 1905년 울사조약으로 조선의 의유권이 일본에 빼앗기기 때문에 1909년 일본이 간도를 우리 땅을 청국에 넘겼지만은 조선은 협약에 참여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3자인 일본이 불법적으로 행사한 의유권으로 한중 간의 외교 문제를 정한 간도 협약은 승인할 수 없다고 우리는 지금도 주장하며 국제법적 해결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는 1931년에 만주사변 이후에 일본 일제가 철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탁본만 남았습니다. 간도 찾아오는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문제입니다. 묘향산, 이름도 묘하죠. 묘향산. 낭림산맥에서 남서로 내달린 묘향산맥 한중간에 평안도를 남서로 가르며 산새는 기기묘묘 계곡마다 꽃, 향나무, 사철나무 향기롭다 1909m 아름다운 그대여.
비룡 높이 솟아 진기봉, 원만봉, 향로봉, 칠성봉 그리고 법암봉과 관음봉 거느렸다. 동으로 대동강 내고 서로 청천강 내어 서해에서 서로 만나 하나가 된다. 인호도에 설령대, 보련대, 강선대, 기암이 출비하고 상원동, 만폭동, 주암공, 계곡마다 폭포와 울창한 섭 한데 어우러져 이곳이 선경 비경이로세. 빼어나게 아름답고 웅장하다 역수 역장 신미한 빼어나다 자랑마오 서산대사여 삼척 동자인들 달리 말할까. 단근굴 단근대 천주대 단군조선이 시작되고 고려문화 찬란하다 보현사 구층석탑 안심사 석종비 나홍선사는 청상같이 살라한다. 동명성왕 행인국 정벌 강감찬 김철호의 거란 응징 조이총의 농민 반란 휴정 유정 후국불교 그대로 지켜왔다. 세계평화 인류공영 지구촌에 가득한데 헤어진 형제들 언제나 볼 것인가. 묘양사는 말없이 생각이 깊다. 산을 좋아하던 서산대사는 우리나라 산을 다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산도 다 훌륭하지만 가장 으뜸산은 묘양산이라고 빼어나기도 하고 웅장하다 역수역장이라고 말했었죠. 여러분들 북쪽에 있었던 지금부터 한 1800년 전 호동왕자와 낙랑공주 자명고 그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호동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넓구나 아름답구나 할 일도 많구나. 은은한 달빛 아래 너의 신비한 모습 흔들리는 낭랑의 손 번뜩이는 단도여 중성이냐 사랑이냐 머리는 조국인데 가슴은 님이더라. 세상은 배신자라 손가락질 달림만은 애처로운 소녀 마음 아실 테지요. 호동은 어찌하여 중음을 택했뇨. 세계를 통일하고 인류 공영 영원히 털을 닦을 터 이 봄도 진달래 지천으로 피어나 호동과 낭랑의 애달픈 사랑 두기현이는 밤새워 저리 우는가. 유람하는 호동왕자 고구려 세 번째 왕 3대 왕 대무신왕은 두 번째 차비라고 합니다. 차비로부터 아들을 먼저 두어 이름을 호동이라 지었습니다. 아이는 이름대로 예쁘게 잘 자라서 총명하고 용감하였다. 7년 후에 원비의 첫째 부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해우라 하였다. 대무신왕은 큰아들 호동을 더욱 사랑하였다. 서기 32년 4월 호동왕자가 18세가 되어 왕의 허락을 받아 1년 동안 각국을 3개를 유람하였다. 신라, 백제, 갈사국을 유람하고 옥저국을 방문하고 있을 때 마침 사장대회가 있었다. 사장대에서 손님 자격으로 참가한 호동왕자는 창으로 멧돼지 1마리와 독수리 2마리를 잡아 특별상을 수상했다. 그때 마침 옥저국을 방문하여 사냥대회로 참관하고 있던 낙랑국 왕 최유리가 호동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리고 그날 밤 자기 객관으로 호동을 초대했다. 호동의 무슨 물론 학식에도 감탄한 낙랑왕은 호동을 낙랑으로 초대했다. 낙랑왕에게는 예쁜 공주가 있었다. 호동을 본 낙랑왕은 딸의 배필로 호동이 잘 올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70년 전 고구려가 건국된 이후 부여, 맥제, 행인국, 개마국 등 이웃 부족 국가들을 고구려가 다 정벌하며 영토를 확장하여 이미 고구려는 요동과 한반도 북쪽을 허려가는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소국인 낙랑을 3차례나 공략했지만은 번번이 고구려는 실패했다. 낙랑은 고구려 공격을 어떻게 미리 탐지하였든지 철저히 대비하여 연전연승의 고려국을 물리쳤다. 낙랑왕은 고구려 왕자와 낙라 공주가 결혼한다면 양국 간의 평화 공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국 문물에 관심이 많던 호동은 낙랑왕의 방문제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이튿날 낙랑왕 최유리와 함께
낙랑국 수도 왕감성으로 갔다. 왕감성에 도착한 후 3일 만에 왕은 큰 연을 베풀고 연회 자리에서 호동은 낙랑공주를 처음 만났다.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둘은 모두 얼굴이 상기되었다. 낙랑과 호동은 이를 눈치챈 왕비의 배려로 왕궁 정원을 둘은 산책하였다. 마침 보름달이어서 달빛은 교교하고 두견새는 울고 있었다. 공주님, 예 왕자님, 전 처음 본 순간부터 공주님을 사모하게 됐어요. 소녀도요. 우리 둘이 결혼하여 고구려와 낙랑국이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소녀도요. 사랑해요 공주. 소녀도요. 내가 내일 바로 귀국하여 고구려로 넘어가서 부왕의 대무신왕의 승낙을 받아오겠어요. 아니 한 달만 더 머무르시고 좀 가시죠. 아니요. 내일 당장 고구려를 가서 부왕의 승낙을 받고 바로 결혼하고 싶소. 알겠어요. 꼭 그렇게 하도록 빌겠어요 왕자님. 고마워요 공주님. 왕자님으로부터 좋은 소식만 기다리겠어요. 공주님, 우리 고구려는 동명성왕이 개국한 이래 세계 통일을 이룩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삼조고의 깃발 아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 일을 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부왕의 허락을 얻어 공주와 결혼하여 내가 이곳에 살아도 화려한 생활은 나는 할 수 없어요. 세계 통합을 위해서 항상 전쟁터를 쳐는 누비가 돼요. 모든 백성 앞에 솔선수범하여 사치를 멀리하고 동고동락해야 하는 이 몸이요. 낙랑과 고구려가 싸우지 않고 우좋게 지내며 왕자님과 같이만 있다면 저에게는 무슨 고생도 낙이 될 거예요. 공주님 고마워요. 그런데 우리 고구려는 세계 통일이 꿈이 있어요. 왕자님, 우리 두 나라가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어요. 우리 낙랑은 조그만 나라지만 보물이 있어 어떠한 침략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외국인에게는 비밀이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왕자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적국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기미만 있으면 스스로 울리는 북이 있어요. 자명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공격을 미리 대비하여 우리를 물리쳤구나. 공주님,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공주를 사랑하고 그리고 부왕의 승낙을 꼭 받아오겠어. 왕자님, 왕자님만 사랑하고 믿겠어요. 호동왕자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졸본성으로 돌아왔다. 대문신왕은 1년 만에 돌아온 호동이 더 건강해지고 의젓해진 것을 보고 더욱 호동을 사랑했다. 동생 해우도 1년 동안에 많이 자라 이제 어린아이를 벗어나 소년이 됐다. 호동은 해우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다. 특히 낙랑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해우는 형이 빨리 결혼하여 형수님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였다. 호동은 이튿날 부왕에 낙랑공주하고 결혼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부왕은 승낙하지 않았다. 고구려와 낙랑은 수차례 싸운 적대국이니 왕자가 적국의 공주와 결혼은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호동은 부왕에 계속 허락해 줄 것을 간청했다. 아바마마, 낙랑공주와 저는 100년 가약을 이미 약속하였으니 저 결혼을 허락하여 주소서. 호동아, 너는 나를 이어 이 나라를 책임져 세계 통일을 일으킬 천명을 타고난 자이다. 적국의 공주를 사랑하여 대의를 그치면 아니 된다. 학문 탐과 무술 연마에 전념하도록 하여라. 아바마마, 우리 고구려와 낙랑이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호동아, 너는 동명성왕 주몽 중조 할아버지의 큰 뜻을 잊었느냐? 세계 통일하여 평화로운 세상 건설이 우리의 국시 제1조임을 잊었단 말이냐? 아바마마, 그렇지만 호동아, 너는 여염집 아이가 아니다. 사사람을 벗어나라. 제일 왕자로서 채통과 책임을 망각하지 말라. 너는 내 뒤를 이을 자니라. 아바마마, 아니 되겠다. 왕으로서 호동에게 지금 명령한다. 굴령이 있노라. 당장 3만 대군의 대장군이 되어 1개월 안에 낙랑국을 정복하라. 이는 굴령이니라. 낙랑공주하고 결혼 승낙 대신에 낙랑국 정벌이라는 엄청난 명령을 부왕으로부터 받은 호동왕자는 크게 번민하였다. 고구려 백성으로서 더욱이 왕자로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이다. 특히 대장군의 책무는 국가의 존망을 책임지는 것이다. 호동왕자는 즉각 근대를 편성하고 낙랑국 정벌에 나설 비밀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낙랑국에는 자명고가 있어 우리의 계획을 미리 탐지하고 제비할 텐데 자명고도 문제지만 사랑하는 공주가 있는 낙랑과 전쟁이라니 호동왕자는 번민하였다. 결국 그는 낙랑공주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다.
비밀 편지를 받은 낭랑공주는 고개를 떨구고 슬피 울었다.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다. 낭랑공주여, 한시라도 빨리 보고 싶소. 부왕에게 우리의 결혼 승낙을 요청했소. 그러나 세계통일이라는 우리 고구려의 어떤 정책 때문에 거절당했다오. 대신 낭랑국 정복이라는 명령을 받았다오. 고구려 왕자로서 왕명을 받았다오. 그 명령을 나는 따를 수밖에 없어. 낭랑공주는 부왕에게 말하여 우리 고구려에게 항복을 권하여 주오. 그러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낭랑왕을 고구려 왕이 예를 차려 잘 대접할 것이오. 그러나 부왕이 항복을 거부한다면 그 자명고를 5월 보름날 인시까지 공주가 없애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만나 결혼하여 잘 살 수 있어. 우리 자손들은 세계통일 고구려국의 황제가 될 것이오. 크게 생각하여 주오. 부디 우리의 사랑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오. 낭랑왕은 나의 장인으로서 내가 예를 차려 잘 모시겠소. 하루라도 빨리 공주를 보고 싶소. 낭랑왕이 항복을 거부하거나 자명고가 울린다면 우리 고구려 대군이 낭랑국 백성들을 도륙할 것이오. 부디 피해가 없게 공주가 잘 처리해줘. 공주를 사모하는 호동으로부터. 낭랑공주는 번민 또 번민했다. 자몽교의 이력을 믿고 있는 부왕이 고구려에 항복할 리가 없었다. 이미 세 차례나 물리쳤지 않은가. 또한 낭랑국이 비록 작은 국가지만 문화와 역사에 대하여 얼마나 자랑스러운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호동왕자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어떤 구원자에게도 사랑이나 호감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호동왕자만은 처음 본 그 상황부터 내 가슴이 이리 두근거리지 않는가. 부왕도 어마마마도 하늘이 낸 나의 배표라고 하지 않았던가. 고구려는 또 어떠한가. 이미 부여 맥을 정복하고 세계를 통일할 강국이 아닌가. 아버지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호동왕자를 따를 것인가. 5월 보름에 이제 하루밖에 시간이 없었다. 낭랑공주는 계속 번민했다. 그래, 아빠를 조국을 배신할 수는 없지. 아니, 호동왕자님을 잃을 수는 없지. 시시각각 생각이 바뀌었다. 드디어 5월 보름날이 되었다. 세계를 통일할 호동왕자님을 따라야지. 이번에 우리가 물리친다 해도 세계 통일을 꿈꾸고 있는 고구려는 다시 침범할 것이고. 그래, 우리 두 나라가 언제까지 싸움을 계속할 수는 없지. 호동왕자님과 내가 있는데 우리 두 나라가 어쨌든 합쳐 평화롭게 살아야지. 자명고만 없애면 호동왕자님이 아빠와 우리 문화를 지켜준 데 있고 하잖아. 공주는 자명고가 있는 누각으로 한 걸음 걸음을 떼었다. 인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각을 지키는 수비대장이 길을 막았다. 누구야? 저예요. 아니, 공주님이 무슨 어신인실로 달밤이 좋아 산책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누각에 한번 오르고 싶어요. 안 됩니다. 이건 국가 제1기밀구역입니다. 저 달을 가까이 보고 싶어서예요. 잠깐만. 공주님, 그럼 바로 내려오십시오. 예, 고마워요. 낭랑공주는 누각에 올라 자명고를 쳐다봤다. 은은한 달빛에 자명고는 신비롭게 보였다. 공주는 눈을 들어 보름달을 쳐다봤다. 호동왕자의 눈물만 모습이 보였다. 세계를 통일할 영웅이었다. 호동왕자님. 공주는 품속에 단도를 꺼내 자명고 중앙을 푹 하고 찔렀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졌다. 그때 솔본성에서 인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종소리에 맞춰 호동왕자는 전군에 진군 명령을 내렸다. 고구려군은 국경을 넘어 왕검성 성문까지 단숨에 나아갔다. 고구려군의 진격에 낭랑군의 저항은 없었다. 자명고가 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구려군이 왕검성에 진입하고 왕궁을 포위했을 때에야 낭랑왕 최리는 고구려군의 침입소식을 보고받았다. 아니, 고구려군이 왕궁까지 쳐들어왔다고? 그렇습니다. 어서 피신하시어 뒷일을 도모하심이 좋습니다. 자명고가 울리지 않는데 적군이 침입했다고? 낭랑왕은 자명고의 누각으로 급히 갔다. 자명고는 찢겨져 있고 옆에는 공주가 쓰러져 있었다. 낭랑왕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공주야, 네가 어찌? 아마마마,
고구려와 싸우지 마시고 두 나라가 평화롭게. 뭐라고? 호동왕자님이 약속했어요. 낭랑 백성의 목숨과 원나라를 지켜줄 거예요. 아마마마 두 나라는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어요. 공주야, 나는 낭랑의 국왕으로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여봐라, 저 배신자를 당장 목을 베어 국법의 지엄함을 보여라. 대왕마마, 공주님을 용서하소서. 내 말 안 들리느냐? 수비대장 어서 낭랑국의 지엄함을 보여라. 머뭇거리던 수비대장이 왕명을 받들어 즉각 낭랑공주를 처형했다. 바로 그때 호동왕자와 고구려군이 낭랑 왕국마저 점령하고 누각에 올라왔다. 결사항전을 하려는 낭랑 수비대를 제지하고 낭랑왕 최리가 호동왕자를 맞이했다. 낭랑왕은 칼을 거두고 천명을 따르시오. 먼저 우리 백성의 목숨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고구려국 제1왕자 호동은 고구려군 총사령관의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낭랑 백성의 목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알겠소. 아, 그런데 낭랑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내가 처형했소. 아니 왜 나와 공주가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한 걸 모르셨습니까? 더욱이 귀왕과 왕비께서 그리하도록 주선하셨는데요. 왜 모르겠소? 내가 예언집 애비였다면 딸을 용서하고 둘이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했을 것이요. 나도 그대가 하늘에 있는 공주의 배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느낀 사람이요. 그런데 왜? 그러나 나는 이 나라의 국왕이요. 나라를 배신한 공주를 내가 용서할 수는 없었어. 그러나 공주의 배신으로 나라를 잃은 우리 백성의 목숨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마지막 백성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되어 결사항전을 포기한 것이요. 부디 약속을 지켜 낭랑 백성이 고구려 백성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고 살도록 하시오. 낭랑 국왕이시여,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무엇이오? 제가 낭랑 공주의 신을 거두어 고구려 태자빈의 규례에 맞게 장사 지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배신자에 대한 처리는 마땅히 법도에 따라 하시오. 낭랑 국왕님, 저는 귀왕께 또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절대 결혼하지 않고 낭랑 공주만을 그리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듯하오. 그대는 세계를 통일하고 대대로 고구려를 이끌 자인데 신중히 생각하여 행동하도록 바라오. 호동왕자는 낭랑공주가 자문고를 찌른 탄도를 가슴속 깊이 넣었다. 대문신앙 32년 5월 개국 이래 고구려의 최대 수건인 낭랑국을 드디어 정복하였다. 낭랑을 정복한 호동왕자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 고구려 모든 백성들과 옛 낭랑의 백성들조차도 호동왕자를 높이 받들었다. 드디어 모든 대신들이 호동왕자를 태자로 봉할 것을 대무신왕께 추청드렸다. 왕도 이제 18세가 된 호동왕자를 태자로 봉하여 고구려의 국본을 튼튼히 하고 싶었다. 그런데 원비가 문제였다. 원비는 자기 소생인 원자 태우를 태자로 봉하기를 바랐다. 그런데 해운이 이제 11사람이여 여러 가지로 호동에 피할 바가 못 되었다. 다행히 원비 태생 원자 해우와 이복형인 차비 태생 호동은 형제 우의가 톤독했다. 태자 책봉 문제를 내놓고 대무신왕은 고민에 빠졌다. 원비는 어젯밤에도 재차 호동의 처신을 처단하라고 졸랐다. 며칠 전에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묵살했는데도 원비는 또 말했다. 전혀 그럴 리 없다고. 원비는 호동이 왕이 없을 때에는 자기에게 추파를 던진다는 것이다. 호동이. 또다시 그런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했는데 원비는 자기 말을 안 믿고 호동만을 싸고도는 왕이 야속하다며 밥도 먹지 아니하고 누워있다는 정갈이 왔다. 낭랑공주를 잃고 시리에 빠진 호동을 대무신왕은 결혼하도록 몇 번이고 용용하으나 호동은 번번이 거절하였다. 원비는 그것이 낭랑공주를 못 잊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호동이 어미인 자신을 좋아해서 그러며 왕이 없을 때는 자신에게 조금만 기다리라며 불충의 말을 섬기지 않는다고 했다. 왕은 믿지 않았다. 필시 해우를 태자로 봉하기 위하여 호동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왕은 누구에도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다가 동생이 해색주를 찾아 상의했다. 동생이 해색주는 대무신왕께 원비의 말을 묵살할 수도 없으니 호동을 불러 한번 조사를 하라고 조언을 했다. 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싫었지만 원비의 말을 계속 묵살할 수 없어서 동생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호동 왕자에게 연락하여 해명하도록 왕명을 내렸다. 왕명을 받은 호동은 번민에 빠졌다. 사실대로 말하면 원비의 잘못이 드러나 왕께 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원비는 패비로 기별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동생 해우의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될 것이 뻔했다. 귀향은 물론이고 비안되면 생명마저도 잃을 판이다.
그렇다고 원비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신이 주장이 물론 자신의 생명마저도 위험했다. 아, 왕자의 운명은 이런 것인가? 이제야 자기 딸을 처단한 낭랑왕 최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는 이왕 망하는 나라니 딸의 목숨을 살려 딸이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해야지 하며 낭랑왕을 속으로 원망하고 있었는데, 아, 나는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사실 자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목수까지 처형당한 낭랑공주 생각에 이 세상에 살 재미가 없었다. 낭랑공주를 보고 싶은 마음, 미안한 마음에 백성들의 찬양소리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낭랑공주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고구려 제일왕자로서 또한 고구려 대장군으로서 앞으로도 세계 통일국가 성취에 할 일이 많기에 시도를 할 수가 없었다. 아, 그래. 다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낭랑공주를 빨리 만나라는 하늘의 명령이다. 나 한 목숨 던져 원비와 해유의 목숨을 살리며 진퇴양난에 빠진 부왕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는 낭랑공주를 빨리 하늘나라에서 빨리 만나야지. 그래, 저 세상에 빨리 가야겠다. 그는 붓을 들어 부왕께 서신을 썼다. 그리고 칼을 들어 자기 가슴을 찔렀다. 낭랑공주가 자명고를 찌른 그 단도였다. 호동왕자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붉은 피가 그가 금방 쓴 편지를 적시고 있었다. 아바마마, 부족한 소자를 용서하소서. 저는 저승에서 세계를 통일할 고구려를 낭랑공주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부왕과 해의의 만수부왕을 기원합니다. 부왕 만세, 고구려 만만세, 불초 호동드림. 네. 거기 가면 시청자 여러분, 북녘 땅의 아름다움과 세계 통일, 인류 공영의 꿈을 갖고 있던 그런 호동왕자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한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122번째 나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세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호동과 낭랑공주와 같이 아름다운 북녘의 사랑 이야기, 그러나 끝도 해피엔딩한, 끝도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